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영어로 옵티미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적화 문제는 어떠한 예시를 들어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A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 파란색 X자로 B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로봇이 A부터 B까지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모로 세 가지의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이 장애물과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로봇이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움직이게 할 때 이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경로는 무엇일까요? 혹은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움직이면서 배터리가 소모되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 파워 소모를 최소화시키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련의 최적화라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최적화 기법들을 파이썬으로 주로 구현하고 몇 가지 몇 가지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용어를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하는데 최적화 수업을 듣거나 혹은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글로벌 미니마와 로컬 미니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체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죠. 이 경로 지점에서 우리는 최저점을 찾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최저점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래서 모든 그래프, 모든 시스템 내에서의 최저점, 최적점을 글로벌 미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저점을 찾으려는 로봇이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A 포인트부터 시작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로봇은 A 포인트에서 움직이면서 최저점을 찾을 텐데 조금씩 움직이고 이 지점부터는 다시 올라가네 라면서 다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를 반복하다가 이 A 로봇 입장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 이 포인트가 전체 그래프의 최저점이라고 오해를 할 것입니다. 혹은 로봇이 B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세모 포인트를 최저점이라고 오해를 할 것이에요. 이렇게 로봇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특정한 지역 내에서의 최저점을 로컬 미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컬 미니마는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래프를 다 순회해보거나 혹은 랜덤하게 적어도 100번 이상 시작 지점을 바꿔보면서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시작 지점을 바꿔보면서 로컬 미니마를 찾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최적화라는 이 학문은 대학원 수업에서도 한 학기를 할애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20분 만에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케이스로 간소화시키고 파이썬 구현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적화시키는 그 함수 안에 있는 변수가 하나인지 혹은 여러 개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 쓰입니다. 둘째로 우리 아까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움직이는 이 로봇 예시에서 장애물들이 존재했죠. 이 장애물을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제약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 혹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인지 혹은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또 constrained, unconstrained라는 방법론이 서로 다른 방법론이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어 하나를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최적화해야 될 시기,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 a랑 b가 주어졌을 때 전체 시스템을 최소화시키는 x를 찾는 이런 문제는 지금 전체 우리 최적화해야 될 함수가 선형 함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수식이 ax 스퀘어 플러스 b sin x 플러스 뭐 ln x 나누기 뭐 x 이런 식으로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갖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시켜야 될 이런 목적 함수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J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코비안이 아니라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 코스트 펑션이 선형 시스템인지 비선형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리니어, 넌 리니어 최적화 옵션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파이썬 코드들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사이파이에 존재하는 이 옵티마이즈라는 이 패키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사용할 코드는 렉처 10에 있는 옵티미제이션 여기 있는 소스 코드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코드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코스트 펑션은 무엇이냐면요. 코스트 펑션 J는 100 곱하기 x2 x1 스퀘어 플러스 1 x1 스퀘어,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는 x1과 x2를 찾아보는 이러한 예시를 파이썬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일단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3 opt 베이직 실행을 해보면, 네, 최적화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시킨 결과 코스트 펑션은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고, 이때 x1과 x2 값은 거의 0.99, 0.99니까 1에 가까운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방식이 수치적인 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약간의 소수점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옵티마이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로 사용할 때 관습적으로 이 옵티마이즈는 opt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시키고요. scify.optimize를 s opt 이런 식으로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opt 안에 존재하는 이 minimiz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코스트 펑션을 함수로 구현해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값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초기 값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소드라는 방식, 이 파라미터는 최적화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메소드를 bfgs가 아니라 cg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또 약간 결과가 살짝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있었던 bfgs 방식은 해시안 인버스라는 값이 또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있는 cg 방식은 그런 옵션이 보이지 않네요. 아마 제가 예측해 보건데 BFGS는 약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사용된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이번 강의 노트에 약간의 레퍼런스들과 설명을 추가해 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scify.optimize 구현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것은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를 가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to B 포인트로 로봇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나치면 안 되는 지점들, 장애물 지점,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제약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들이 쓰이는데, 이제 없을 때는 당연하게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솔버, 어떠한 방식으로 파이썬 구현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좀 더 실질적인 최적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코스트 펑션 J가 x1 스퀘어 플러스 x2 스퀘어 플러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때 사용되는 최적화해야 될 변수는 5가지, x1부터 x5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쓸 때는 subject to로 많이 쓰는데, 제약 조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약 조건과 더불어서 최적화할 변수들의 컨디션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추가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x1은 0.3보다 크고 x3는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이렇게 먼저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컨스트레인트들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분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리니어인지 너리니어인지 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퀄리티인지 이니퀄리티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함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5 리니어죠.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이번엔 제곱이 들어갔죠? 그러면 non-linear 컨스트레인트이자, 하지만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equality, 그래서 non-linear equality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논리로서 리니어이지만 inequality 컨스트레인트가 되고요.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리니어지만 inequality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non-linear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퀄리티인지 이니퀄리티인지 리니어인지 널리니어인지 왜 분리를 했냐면 이 분류 방식들에 따라서 최적화 기법들이 사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사실 이 변수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 살펴볼 소스 코드는 lecture 10 옵티미제이션의 constraint 안에 있는 세 가지 파일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linear, nonlinear, equality, inequality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들이 있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코빌라 같은 경우는 코빌라는 특징이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였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구현한 것이냐면요. 제가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 x1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곧 x1이 1이다 라는 뜻과 같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니퀄리티 형태 두 개를 사용해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빌라의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인 SLSQP의 특징은 컨스트레인트를 넘겨줄 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구별해서 넣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죠. 바운더리 컨디션도 당연하게도 넣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 컨솔 이 방법은 리니어 컨스트레인트와 넌리니어 컨스트레인트를 구분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방식들마다 컨스트레인트를 전달해 줄 때 조금씩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3개 집어넣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태까지 파이썬으로 최적화하는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로 로보틱스에서 최적화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펜들럼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 펜들럼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펜들럼에 일정한 토크를 줘서 이 펜들럼이 곤두설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스 코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번 소스 코드는 렉처 10의 옵티미제이션 안에 있는 토크 옵티미제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썬 3 그래서 원 링크 첫 번째는 PD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PD 컨트롤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빠르게 수렴을 하죠. 결과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약 0.75초 만에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토크 파트를 보면 맥시멈 토크를 갑자기 500뉴턴이 넘는 토크를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훅 줄어들죠. 이 500뉴턴이라는 것은 거의 쌀한가마니를 들어올릴 정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에 사용되는 작은 모터가 이런 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시뮬레이터이어서 가능한 거였지. 그래서 실제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는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엄청 강한 모터입니다. 아주 강한 모터고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이 모터를 보시면 맥시멈 토크가 120N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의 피크 토크는 500N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실제 로봇이라면 실제 이 모터를 사용한다면 구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예시에서는 이러한 실제 모터의 물성치를 적용한 예시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를 한번 실행해볼까요? 두 번째 예시 코드는 원링크 OPT입니다. 수렴하는 속도가 약간 더 길어졌습니다. 아까 0.75초 정도였는데 한 2배 정도 길어졌네요. 1.5초 정도의 수렴을 했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맥시멈 토크가 아까 500이었는데 약간 5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약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비슷한 콘솔 아웃풋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어기 파트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그냥 재미 삼아 몸에 와닿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함께 살펴보시죠. 소스 코드는 토크 옵티미제이션 안에 있는 원링크 OPT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사이파이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안에 있는 미니마이즈 펑션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여기 제약 조건을 여러 가지 넣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제약 조건으로 저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넣어줬습니다. 적어도 1초는 걸려야 되고 4초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다음으로 토크 최소값과 최대값도 걸어줬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모터 토크 최대 리밋이 120이었죠. 그래서 맥시멈 토크를 제가 120으로 줬고 미니멈 토크는 마이너스 20으로 줬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상태도 전달해 주고요. 아래에 있는 미니마이즈 파트를 들어가 보면 사용된 방식이 SLSQP입니다. SLSQP의 특징이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나눠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컨스트레인트가 여기는 펜들럼 컨스트레인트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펜들럼 컨스트레인트는 자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의 최종 아웃풋이 여기에 있는 Gend랑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펜들럼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Gend가 무엇이냐?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최종 지점이 됩니다. 지금 2분의 파이, 0이기 때문에 위치는 2분의 파이, 속도는 0. 그래서 정확하게 곤두선 상태로 속도는 가만히 있도록 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미니마이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랬죠. 코스트 펑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스트 펑션은 첫 번째로는 시간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은 바로 아실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크 제곱을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그마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적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강의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설명을 해보면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코스트 펑션이 시간 더하기 적분 그리고 토크의 제곱값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 뭐 적분이 들어갔고 왜 DT가 들어갔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펜들럼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기법이 적용될 때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이선화시켜야 됩니다. 이선화시켰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만큼 DT를 곱하고 적분을 시켜준 것이죠. 그러면 토크 제곱은 왜 했나? 방금 전에 우리의 토크 리밋이 마이너스 20부터 120이었죠. 그러면 토크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씌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최적의 SLSQP가 계산한 최적의 토크 경로가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보셔야 될 간단한 실험을 제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죠. 최대 최소 토크도 있고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도 있고요. 혹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코스트 펑션도 있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 그리고 값들을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최적화된 그런 제어기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코드를 직접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시뮬레이터 코드 있죠. 이 시뮬레이터 함수는 아직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엑서사이즈까지 제시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